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광주 선언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대권 주자들도 5.18에 맞춰서 잇따라 광주 방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올해 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들었다가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넉 달여 만에 광주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개헌의 핵심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완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강화하자는 건데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장기 거주자의 세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합니다. 3박 4일 동안 광주에 머물며 청년들을 만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한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광주 선언을 발표하며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부터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호남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도 전북을 거쳐서 전남에 도착했고 오는 18일엔 광주에 올 예정입니다. 여권 내 선도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구청장들과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빅3 주자들 말고도 이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광주행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광주로 쏠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합니다. 5.18 유족회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성일종 의원을 내일 열리는 추모제에 초청했고 두 의원은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무릎 사과 이후로도 5.18 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해왔고 성 의원은 5.18 유공자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 추가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하루 동안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2명과 기확진자 관련 12명 등 모두 25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광주 남구 초등학교 확진자와 관련해 학교 구성원 등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5명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했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생활체육 관련 동호인 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완도에서 80대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흘 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완도군 농어민체육관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80대 A씨가 사흘 만인 어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사망과 연관성이 있는지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순천 유흥업소를 방문한 순천시 공무원 8명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들 공무원들이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해당 유흥시설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무지침 위반이나 감염병 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여수산단 화학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여수 국가산단 내 가성소다 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으나 공장 측이 신고와 함께 모든 공정을 중단시키고 가스 누출을 차단해 인명피해 등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누출된 가스 양이 적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를 연고지로 확정한 페퍼저축은행 여자 배구단이 본격적으로 선수단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4일 흥국생명의 이한비와 KGC 인삼공사 지민경 등 기존 구단의 선수 5명을 특별 지명 방식으로 뽑았습니다. 김영실 감독을 초대 감독으로 선임한 페퍼저축은행은 이에 앞서 외국인 선수 지명에서 1순위로 엘리자벳 바르가를 선택했습니다. 여자 배구단의 창단을 준비를 시작했을 때